페이지 210쪽에요. 가담법 나오죠. 줄여서 가담법. 자,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아까 그 법은 실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자, 사채업자로부터 약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보호해 주려고.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자, 1억을 빌렸어. 그리고 그 채무자 부동산 4, 5억짜리 아파트에다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가등기 해놓으면 정보가 노출돼요, 안 돼요? 노출 안 돼요. 왜냐하면 저당, 근저당은 빌린 돈이 얼마고 이자가 다 그 등기부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등기는 그냥 달랑 가등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몇 프로인지 실제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항상 가등기를 해요. 그리고 약정이 이렇게 대물 변제 예약. 네가 빌려간 돈을 안 주면 대신해서 물건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가등기 할 수도 있고요. 양도담보 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 이전을 가져와 버리죠. 양도담보. 그 다음에 뭐 환매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자기 정보를 숨기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많이 활용한 거죠. 그래서 1억 빌려주고 심지어는 5천 빌려주고 5억짜리 10억짜리 토지를 꿀꺽 해본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하고 본등기 서류 받고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그런 거죠. 만약에 네가 약속된 날짜에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기간 한 달 줘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한 달이면 그 돈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날 그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간지 물어봐도 모른대요. 어디 대부분 해외여행을 하고 일부러 그 기간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보지. 어떻게 보면 여기 빌린 사람도 없으면 바로 법원에 가서 뭐 하면 될 것인데, 그래 변제 공탁하면 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없으니까 돌아온 거지. 그리고 사채업자가 한 10일 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우리 약속했지? 그때 변제 못하면 본등기 하기로? 이미 위임장이나 본등기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니까 본등기 해버려. 그러면 돈은 1억 빌렸는데 5천 빌렸는데 5억 6억짜리 부동산 꿀꺽 넘어가 버렸죠. 그런 것들이 한 건이었다. 수없이 많았다. 수없이 많았었다. 그게 84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손을 봐야 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가등기 담보 등. 그래서 앞으로는요. 가등기 한 상태에서 네가 이 물건을 찾아가려면 경매로 가든지 아니면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정산해라 이 말이지. 즉 말해서 자 5천 빌려줬는데 부동산이 5억짜리야. 그러면 법원에 이촉되어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이 나오면 얼마를 더 줘야 돼? 5억에서 5천 공제하고 4, 5천을 주고 나서 본등기를 해야 유효지. 그걸 주지 않는 상태에서 본등기하면 무효다. 이 법은 잘 맞는 법이요? 못 맞는 법. 잘 맞는 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굶어 죽지 마라. 주택임대차는 얼어 죽지 마라. 상가임대차는 굶어 죽지 마라. 이거는 중소기업 사장들, 약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 그래서 그걸 이제 복선을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목적, 적용, 그 적용인데 그 주거용 건물 들어갈 줄 아닌데 이게 좀 오타가 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워버리세요. 적용까지는 놔두고 주거용 건물 가로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드시 뭐 해야 돼? 금전소비대차 해야 돼. 돈을 빌려주고 이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라든지 뭐 공사대금이라든지 부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담법 적용은 안 돼. 안 돼. 반드시 대여금해야 돼. 금전소비대차 해야 돼.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나와 있잖아요. 소비대체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자 폭리를 취할 위험성 나오잖아요. 그럼 빌려준 돈에다가 붙인 이자하고
그 부동산 가액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럼 원액이 더 커야 돼.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커야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은 1억인데 부동산은 8천만 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폭리 취할 일이 있어 없어? 아, 그건 땡큐지. 1억인데 8천만 원 그냥 퉁치겠다는 거는 그거 가만 놔둬도 전혀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 가액이 훨씬 커야 돼. 그 두 번째 조건이다. 그 대신 만약에 선순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에 나오면 무조건 가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부동산 가액은 예를 들어서 4억이. 그쵸? 그 다음에, 자, 선순위 저당권자 가액, 여기 채권이 만약에 1억이야. 그 다음에, 자, 채권자, 빌려준 돈, 차용액, 채권자의 차용액은 2억이야. 후순위, 자, 저당권자는 1억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는 그냥 무조건 무시해요. 없는 거로 치는 거죠. 그러면 선순위는 여기서 얼마를 빼? 1억을 빼. 선순위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그래, 3억 나와. 3억하고 여기 2억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지. 후순위는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비교해도 어느 게 더 커? 3억이 더 크지? 그러면 이 법 적용해, 안 해? 그래, 적용해. 그 말이라고. 선순위 여기서 빼줘야 돼. 어떤 사람은 선순위 여기서 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설명을 선순위는 여기 가액에서 빼줘. 이 판단할 때, 적용하냐 안 하느냐 판단할 때. 그거 조심. 그게 이제 목적물 가액 시가하고 피담보 채권의 초과 경우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래,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 무슨 등기요? 그래, 가등기요. 가등기 등이라고 이렇게. 가등기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환매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 적용이 되고 반드시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된다. 등기가 안 되면은 이 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봅시다. 처음에 자, 1번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요? 금소해야 돼. 금소.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차용액 해야 돼. 차용액. 두 번째로는 적용. 반드시 무엇이 커야 돼? 가액이, 부동산 가액이 커야 돼. 여기 두 번째고. 여기 세 번째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 가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소유권 이전에 무슨 담보? 양도 담보. 자, 환매는 환매 특약. 환매 특약. 자, 여기 가등기는 이제 뭐예요? 가등기. 그 다음에 또 뭘, 대물,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물변제. 대물변제 예약. 또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재매매 예약. 반드시 이 등기가 이루어져. 그럼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했다는 이야기는 방법은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똥통을 그려야지. 엄청 커요, 이게. 여기 뭔 통이에요? 똥통. 그래, 똥통이라고. 여기가 청산 기간이죠.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 청산 기간은 반드시 2개월입니다. 청산 기간. 그러면, 자, 여기 후순위는요. 원순위? 후순위. 자, 후순위는 이 경우에서요. 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채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어요. 근데 청산 기간이라면 그 기간 내에는 바로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후순위 권리는 자기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 안 했다면 경매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산 기간 내라면 자기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청산 기간 내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변제기 도래. 그럼 여기 이제 가등기권자 있을까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자, 일단은 변제기가 도래가 됐는데 돈을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여기서 바로 경매로 갈 수 있어요. 이게 12조 1항이야. 가담법. 12조 1항.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경매로 갈 수 있어. 경매로 가면 폭리 취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경쟁 입찰을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먼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등기 담보권자는 어째요? 이 부동산을 정상가격 주고 가져가려고 해? 그저 가져가려고 해? 그저 가려고 해. 그럼 이때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근데 여기서 평가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10중 8개는 낮게 해버립니다. 그저 먹으려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더라도 이 평가는 평가로서 인정을 해줘. 왜? 낮게 평가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변제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등은요, 채무자 등은 낮게 평가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시비 걸 수 있어요.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시비 걸어요. 그 다음에 협력 못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산금 받을 때 시비 걸 수 있어요. 채권자는 세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어요? 못 걸어요? 무조건 못 걸어요. 자기가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여기서 통지를 하거든요. 평가했다고 통지.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해요. 채무자 등에 세 사람 나오죠. 채무자, 그 다음에 등은 누구일까? 물상 대위 아니야. 물상 보증이에요. 물건만 대준 사람. 애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취득자. 가등기가 되고 나서 새로 취득한 사람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채무자 등이에요. 이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지를 생략한 이 청산 절차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달한 다음에 도달한 후 자 2차 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해줬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가 바로 여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죠. 왜냐하면 너가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억울하면 여기서 경매하라고 일단은 후순위 권리자 통지를 해줘요. 만약에 통지를 안 해주면 그거는
후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통지 1차, 2차 반드시 하는. 만약에 통지를 거치지 않으면 그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적 뭐라고 그래요? 실행이라고 그래요. 사적 실행.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실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청산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기속 청산이 있고요. 자, 처분 청산이 있어요. 근데 자, 기속 청산을 인정하거든요. 처분 청산을 인정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기속 청산이 뭐인지 처분 청산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럼 기속 청산이 뭐예요? 기속 청산은 다 이렇게 평가하고 청산 기간에 걸쳐서 다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평가액이 나오면 아까처럼 자, 감정평가사 금액이 딱 평가한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그 금액을 다 정산해 줬을 때 정산하고 소유권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속청산은 먼저 뭐를 주고 차액을 돈을 주고 본등기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절차를 밟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유효. 처분청산은 뭐냐면 먼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나오면 그놈 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더군다나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청산은 안 되고 기속청산을 밟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속청산을 인정하는데 처분청산은 인정은 안 해요. 처분청산은 그 무효로 가고 유효. 그 다음에 자 도달이 됐어요. 도달이 됐어요. 세무자 등에게 이렇게 도달이 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도달이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 몇 월이에요?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지금 후순위 권리자가 그라운드 지금 마음에 통지를 받고 보니 지금 기가 찬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누구는 이따 뒤졌어. 언제요? 여기 숨어서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정조준하고 나타나면 그냥 쏘아버린다. 아니라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쏘아버렸어요. 통 빠져버려요. 그래서 뭔통이에요? 그래서 99%가 빠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저 먹으려 하다가 이렇게 퐁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안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경매로 가버렸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2조 1항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한 거는 12조 2항이에요. 조문에서. 만약에 자, 빠져버리면 뭘로 가버린 거예요? 뭘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경매로 가버린 거예요. 경매로 이제 경매해서 이제 낙찰자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가버리면 이 가등기는 어째요? 있어요? 말소돼 버려요? 말소돼 버려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는 경매로 가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본등기 그 무효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가버리면 가등기 담보권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본등기 취득할 수 있다 하면 그 X예요. 소멸돼버려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다음에 자 2개월이 지나면 이제 청산기간 만료하잖아요. 근데 지금 채무자가 통지를 해줬잖아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를 해줬잖아요. 금액이 얼마다고. 그럼 채무자는요. 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기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처분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항 못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청산기간 내가 되면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때 채무자가 자기 받을 수 있는 청산금을 일부러 처분을 해버려버리면 이 사람 후순위 어째요? 붕 뜨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닭 줬던 게 어디만 봐야 돼요? 지붕만 보는 꼴이 되니까 이때 처분은 안 돼요.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서 여기서 처분한 거는 이 채무자가 채권을 임의로 여기는 처분은 안 되지만 여기는 처분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청산기간 지나서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청산기간 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뭘 받고? 청산금 받고. 번등기?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 동이항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이 번등기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번등기 했을 때. 가등기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가등기는 효력이 없잖아요. 비로소 번등기 소유자가 돼요. 이때 청산금 받고 동시행 관계. 근데 자, 양도담보가 됐다면 청산기간 지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로 되어보죠. 청산금 안 줘도 되니까. 실제 가격으로 했다면 그건 나중에 지문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럼 다시 이제 요약집으로 와서 자, 211쪽에 보면 자,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그래서 1번 보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경과 후 경매에 의한 실행이나 권리 취득에 의한 귀속 청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경매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점 어기려고 이렇게 절차 이렇게 밟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 2번 봅니다. 사적 실행으로서 처분 청산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먼저 부동산을 자기가 임의로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된다, 안 된다? 얼마나 장난을 심하게 칠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건 무효예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경매로 간다면 뭐하고 동일하다?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때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을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의 개시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 담보가 경매된 때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동일하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3번 가등기 담보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이 행해진 때 가등기 담보권은 그 부동산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경락이 되면 소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서 귀속 청산을 보자고요. 처음에 무슨 통지예요? 실행 통지. 실행 통지 어디 있어요? 여기 실행 통지 여기서 하잖아요. 통지. 그러면 자,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실행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실행 통지를 안 하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나중에 다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그때는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 통지를 안 밟으면 무효인데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다시 실행 통지를 거치면 유효로 될 수 있어요. 2번 보세요.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설령 편법으로 번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실행 통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실행 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돼. 그래서 실행 통지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 봅시다. 자, 실행 통지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자, 몇 월이 경과하며 자, 2월이 경과하며 이것도 가로넣기로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2월이 경과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 소유권 유전넣기를 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3번 청산기간 경과 전의 무청산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자, 청산기간 경과 전에 무청산은 무효예요. 대부분 그럴 게 아니라고 그저 먹으려고. 그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다만 보세요.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한 무청산 특약은 제3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가등기 후순위 권리한테 기회를 이미 줬잖아요.
그럼 이후에 여기서 무청산 특약은 유효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무효. 여기서는 유효, 전에는 무효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213쪽.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낮게 평가했으니까 얼른 변제하면 되잖아요. 변제하고 가능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양자는 동시행관계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 우리가 그 동양에서 안 되는 거, 담임, 차경토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임. 아니야, 담보 제공. 그래서 거기에 해당돼. 담에 해당되니까 동시행관계, 선행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나 변제기가 경과할 때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거나, 이때 변제기가 경과했잖아요. 이때부터 10년이 돼버렸어. 10년이 되거나, 아니면 양도담보를 해줬네. 뭐 소유권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으니까 청산자 안 걸치고 제3자 앞으로 팔았는데 제3자가 선이었어. 그 선이었다는 이야기는 가능기 담보인지 알았다고 몰랐다고. 양도담보인지 몰랐다고. 그러면 제3자는 취득해버려. 그러니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자, 이게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거나, 10년이 경과하거나, 자, 선이유 제3자가 소유권을 뭐 해버리면, 취득해버리면, 이때, 자, 채무자는 자기의 소유권, 회복한다, 못한다? 회복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10년이 되기 전에 얼른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청산금 봅시다. 청산금. 자,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공제한 차액. 그 다음에 2번.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때는 선순위 담보권을 거기 또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채권 내기다. 그래, 포함시켜서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 여기는 평가할 때는 빼주는 거고요. 여기서 통지할 때는요, 청산금 통지할 때는 선순위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 내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를 먼저 갚아야 되니까. 그래야 지가 무동산 가져갈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순위를 포함시켜줘. 통지할 때. 그래서 여기서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때는 그 채권액을 포함시켜줘요. 그 다음 3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가는 5억인데 한 4억으로 평가했다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으로 청산금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 후 통지로서는 효력이나 청산기가 진행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여기서 지금 매복에서 지금 조준하고 있잖아요. 나타나기만 해라. 어째버린다고요? 쏴버린다. 이 사람은 그저 먹으려다가 이렇게 퐁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99%가 여기를 못 걷는데요. 다 빠져버려요. 실제 보면은요.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요. 자, 5억짜리를 4억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부글부글 끓어 안 끓어? 끓어요. 그러면 그 5번, 4번 밑에 채권자 밑에 채무자 쓰고요. 쭉 가가지고 끝에 가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낮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떨 때 다투냐면요. 이쪽에서 이제 청산금 받을 때 본득기 협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 네가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그 돈까지 얹어줘야 내가 본득기 서류 넘겨준다. 이렇게 여기서 다툴 수가 있어요. 본등기 할 때 다툴 수가 있어요.